네. 조금 내려와서 내가 저거 세게 살까? 조금 내려오시라.
예. 방송 한번 더 하세요. 방송 한번 더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언제 하라고? 국민의힘도 끝났나요? 예. 저 국민의힘에다 얘기 좀 하죠. 예. 뭐라 그래요? 이해람 변호사님 지금 방송하고 있다고.
입장할까 일단? 있잖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권성동 의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7일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4일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후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인사청문 요청안 등 8건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18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정숙 의원 등 39인으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 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 강간, 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 유린 행위, 규탄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지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공군 20 전투비행단 내 성폭력으로 인한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목적으로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이해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 행위를 포함해서 이해람 중사 사건,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등 불법 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한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합의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의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 이해람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앞장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4인 중 찬성 234인으로서 공군 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방청석에는 이해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장은 조금 전에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7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방송영상 독립 제작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 등을 통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골프장업의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개편하고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여 유사 회원제 등을 편법 운영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원, 최영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온라인 공연 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장의 규모, 형태, 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의 무대의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관광특구의 지정 등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인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독서문화진흥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 등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선수 심판의 결격 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 기간에 차이를 두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재 기본 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 지정 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의 통과로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1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서둘러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5인으로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9인 기권 2인으로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륜 경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경륜 경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1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세종특별시법부터 하면 되잖아.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하면.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들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아직 정치개혁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단말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안건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5분 자유발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법률안이 남아있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오롯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 현실의 산물입니다. 1954년 일제 순사들의 만행을 기억하고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수사권이 이제서야 비로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명백한 공소기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을 막강한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언제든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은 애초에 우려대로 막심한 오남용의 폐해를 낳아왔습니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권력은 상호 감시되고 견제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은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군부 독재 권력은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길들이는 데 집중하였고 검찰은 독재의 그늘 아래 그 영향력을 점차로 확대하다 군부 독재의 퇴장과 맞물린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성의 외피를 갖춘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관이자 인권옹호기관인 검찰은 본래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점차 직접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며 본연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한 채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희생자를 끊임없이 양산해왔습니다. 이런 오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주권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다 지난 2019년에야 비로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문무일 총장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눈물까지 흘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검찰이 보인 모습은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장악하거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자 검찰총장의 사과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의 과거 사건을 다시 들춰내 보복하는 수사와 기소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지금껏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얼굴도 몰라보는 김학의 사건이나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라 기소할 수 없다는 룸살롱 접대 검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사과를 약속한 당시 윤석열 총장은 끝내 사과를 외면하고 임기를 중단한 채 정치의 길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듯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다짐은 다시 공연불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의 권력기관으로 변질된 정치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반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인사예산의 독립, 인사검증까지 포함된 검찰권의 확대 강화를 공언하며 검찰이 지배하는 정부를 획책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의 분산은커녕 집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과 의원분들께 호소합니다. 역대 정부 모두 정파에 상관없이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고 국회에서도 임기마다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없이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정당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발의하고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수사권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당선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전 현직 검찰총장들도 모두 수사권 분리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확언한 바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소신까지 교체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검찰 정상화는 여야에 상관없이 정파에 관계없이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은 분명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 선서에서 다짐하듯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억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인권의 옹호자여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 매번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끝내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정의와 개혁의 길에 항상 함께 서겠다고 여러 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의 배는 검찰 정상화의 항구를 향한 역사적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의 성원과 사랑이라는 순풍을 한가득 돛에 담고 인권과 정의의 바다를 항해할 것입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안전을 지키고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을 걷어내는 든든한 봉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며 정의와 인권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심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들을 먼저 심의한 후 5분 자유 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개특위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개특위에서 심사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 불합치 상황의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지역구 광역의원 총 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39명 증원한 729명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선거구 구획표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를 현행 2,927명에서 51명 증원한 2,9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기초의회 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전국 총 11개 시범 실시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자 등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격리자 등을 위한 사전투표소를
오후 6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투표 둘째 날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본투표 날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선거 사무관계자 및 투개표 참관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고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인상액만큼 선거 비용 제한액도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과 그 반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현행 16인에서 19인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현행 2인에서 3인으로 각각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비례대표 시의원 정수는 증원하지 아니하고 지역구 시의원 정수만 2인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3인에서 46인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만 2인 증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만 존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100분의 10 이상, 장애인 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추천하는 정당의 추천 비율에 따라서 차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지급하는 여성 추천 보조금과 장애인 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또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정치와 국회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실천을 통해서 국민들께 보답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도 역시 대화가 중요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정치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신 그리고 결단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 박홍근 원내대표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끝까지 이 선거제도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국회가 국회답게 일하도록 응원해 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깊이 정말로 깊이 감사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한 분의 토론 신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시 청도군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정개특위에서 수고해 주신 민주당의 김영배 간사님 그리고 우리 당의 조혜진 의원님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중 광역시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기초로 한 기계적인 인구 편차 기준 강화 결정은 농촌, 어촌, 산촌 등 지방이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의 대표성과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히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편의적 반민주적 결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그리고 또 동의하고 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업무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과속화 등은 시대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광역의회의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인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특위의 회의록을 살펴보면은 김명배 의원님, 조혜진 의원님 모두가 지방 소멸에 대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기계적인 인구 기준에 적용한 인구 기준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기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한 강화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전혀 그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반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방 소멸이 걱정되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원 정수를 줄이고 기계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의 광역의원 수를 증가시키는 데 불과했습니다. 말과 행동, 회의록에 남아있는 그 언어와 내용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산 어촌 지역의 광역시도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의 대변과 함께 넓은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외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이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격차 심화로 인구 감소 지역의 소멸화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인구 편차 기준을 강화하면 행정구역, 생활문화권, 지생 등에 대한 충돌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별 고유의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조차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의 균형 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등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공간이나 지역별 고유 특성 등 단순한 인구 중심이 아니라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 군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정수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광역의원 정수만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에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대하면서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거나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기특위 차원에서 농어촌의 열악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함께 면적, 지역별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치적 소외가 경제적 소외를 부추기고 다시 정치적 소외를 부추기는 보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9인, 기권 16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4인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5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提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5인, 기권 4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提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군사작전하듯 숫자의 힘을 내세워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토론을 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니 검찰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현 정권 5년 내내 묵혀둔 권력 수사를 끝까지 덮으려는 것 말고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검수완박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1%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범죄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들과 약자입니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부패,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남겨둔 것은 70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과 전문성 활용을 통해 중대 범죄를 밝히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뒷방에 가둬버리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 즉 죄를 저질러도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바로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은 당연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진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 아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을 뿐 검찰 대신 앞으로 어디서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할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법안만 보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사할 집도 정하지 않은 채 짐부터 빼자는 셈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중대범죄를 담당할 수사기관에 대한 입법안까지 같이 심사해서 검수완박법의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지극히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또 검수완박법 유예기간을 둔들 3개월 안에 새로운 수사기관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뜰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뭉개온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권원 유착 사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단 몇 명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몸통 등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어진 권력형 비리 사건 역시 흐지부지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시한을 정해놓고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검토와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공백으로 생기는 선량한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행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 아래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다음 주 월요일 법사위를 열어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이 검수완박법이 어떤 폐해가 있는지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이천 출신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출신 국회의원 송석준입니다. 본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을 외치며 70년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형사사법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수완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공들여왔던, 그렇게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 만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려고 하는 저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검찰개혁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각종 불법과 의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다가오자 이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리 은폐요, 방탄 법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가 사라집니까? 거대 의석수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급급하는 모습에 국회의 동료 성원으로서 심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투기꾼,
토건적으로 몰며 집값 전월세 잡겠다고 28차례나 현기증 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남발했다가 최악의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한 것을 잊었습니까? 임대차 4법 강행 처리로 커져만 가는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항구적인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큰소리치며 판문점 도보다리쇼, 백두산 천지 셀카쇼까지 벌였지만 돌아온 것은 삶은 소대가리, 특등모절이라는 조롱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지만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만 철회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수완박의 피해자는 오롯이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수사권을 한 곳에 몰아주면 그 5만 명의 폐해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마저 교각 사루라며 반대하겠습니까? 민주당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부당한 요구에 말 안 듣는다고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고 내몰았던 과오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이를 잊고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수완박이라는 헛된 시도를 벌이고 진정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공정과 상식의 회복 그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장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송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이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게 어디죠? 상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랜 진통을 마치고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선거구 쪼개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제기한 정치개혁 과제가 드디어 현실의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작은 변화가 정의당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소수정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앞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긴 시간 대화와 협상으로 조금씩 합의안을 도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차례 찾아온 결렬의 위기를 극복한 데에는 중재안을 제안하고 협의를 이끌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힘이 컸습니다. 정치개혁 합의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은 100점 만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을 닮은 정치의 세계에서 완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일보 전진을 이뤘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파국을 불러온 지난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가 다당제 정치개혁이라는 공감대 속에 장시간 협상으로 합의된 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일주일간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제 단식은 정의당과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단식 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논의는 난맥상을 보였고 의장님께서 제안한 중재안의 수용이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식 중에도 논의 진전을 위한 설득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중한 성과는 단식 농성을 하며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정치개혁에 공감하셨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합의안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말씀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가는 길에 의원님과 나눈 이야기는 더 큰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확대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가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선거구 쪼개기 조항 삭제의 취지대로 이번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는 쪼개기가 없어져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혁신이 논의돼야 합니다. 다시 초심을 생각합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의 목적은 단지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아닐 것입니다. 기존 정당 체제가 대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 성소수자, 일하는 사람들 역시 존엄 있는 시민이기에 그들 또한 자신의 대표를 가질 권리가 있기에 다당제 정치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합의 정신이 앞으로 이어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지방의회 선거와 운영에서도 온전히 반영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모든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변화가 더 큰 변화가 되는 첫걸음이 되도록 계속해서 힘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식의 후유증을 빨리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